둘 다 신기한 것 같아요. 칼 프리스턴도 신기하고 이 라레를 네. 성을 쌓고 있는 무수히 많은 그룹도 너무너무 신기하고 네. 어떻게 이렇게 서로 블라인드 뭐 액티브 인퍼런스 블라인드 서치는 음. 아니지만 어쨌든 구체화 시키려고 하는 음. 노력은 부족하잖아요. RL이 그걸 채워주고 음. 있으니까 어느 순간 그걸 만나가지고 정말 좋은 어떤 프레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저의 짧은 레인포스먼트 러닝과의 음. 비교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가 제 눈에 음. 들어왔던 게 뭐였냐면 액티브 인퍼런스는 요 스태틱 퍼셉션만 빼면은 펀더멘털 근본적으로 모델 베이스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게 사실 아까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이 발표까지 오기까지 엄청난 강의를 하면서 왔는데 제가 보면 이, 이 모든 시작점이 어쨌든 바운데리인 것 같고 바운데리에 들어오면서 마르코 블랭켄 얘기를 드렸고 센서리 채널과 액션 채널이 걸리면서 결국엔 필수적으로 빌리프 시스템이 생기게 되고 제네리티브 모델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 하는 이론은 폼 DP 안에서 히든 스테이트에서 계속 끊임없이 추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시면 모델 베이스드의 RL에서 저희가 배운 모델 베이스드의 정의가 뭐냐면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와 리워드 펑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인데 그게 그야말로 이 B거든요. 이 B와 O가 어디 있을까요? 이 G를 계산하면서 하는 이게 이제 리워드 펑션과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가 이 액티브 인퍼런스 관점에서 녹아든 건데 이게 다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얘는 펀더멘털리 모델 베이스드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많이 얘기했던 모델 프리 그 큐러닝이나 살사 같은 것과는 또 결이 다른.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또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음. 이건 너무 펀더멘털리 모델 네. 베이스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모든 것들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될까? 물론 헤빗 시스템도 뭔가 존재하기도 하는데 또 모델 프리는 또 다른 면이니까 모델 프리는 굳이 우리가 이런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다 트래킹하고 있지 않아도 그때그때 그러니까 스테이트와 액션이 매핑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없을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이게 다이나 큐에서 이제 아주 기본적인 모델 베이스드 RL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어,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큐 테이블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이제 모델도 러닝을 하고 모델이 러닝이 되면은 이제 그 모델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쭉 다시 큐를 업데이트하는 이런 큐 러닝과 플래닝 스텝이 있는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 실시간으로 계속 가면서 O를 계속 마주치면서 그 O에서 만약에 이게 나의 C와 매칭이 된다.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분명히 이 뭐 이렇게 딱 S와 A가 이런 식으로 어 이게 이제 A가 액션이죠. 여기서 맞죠? 네. A가 네. 액션이죠. 네. 여기서 근데 여기서 A는 이제 옵저베이션 그러니까 음. 라이클러니까 또 다른 의미지만 헷갈리시면 안 돼. 되게 헷갈리게 네. 헷갈리는 슬라이드를 갖고 왔네요. 여기서 reinforcement learning에서 A는 액션이고 여기서 A는 이제 likely S와 O를 매핑시키는 건데 어, 이런 식의 어떤 매핑이 여기서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 같긴 한데 뭔가 조금 확실하게 어디서 매핑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왜냐하면 S와 A를 바로 매핑시키지 않으니까 얘는 모델 베이스드로 G를 계산한 다음에 G로부터 폴리시를 뽑아내고 거기서 액션이 선택이 다 보니까 이런 식의 어떤 1대1의 매핑은 돼 있지 않지만 어쨌든 실시간으로 계속 이런 이게 A, B, C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expected free energy와 거기서 또 결정되는 폴리시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아주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고 어, G를 계산하는 것 자체가 이제 사실 모델 베이스 플래닝과 비슷한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떤 폴리시를 따랐을 때 이 뒤에 있는 모든 옵저베이션을 다 고려를 해서 익스펙티드 프리 에너지를 미니마이즈 하는 게 딱 여기에서 플래닝과 같은 거기 때문에 또 그런 식으로 또 비교할 수가 있다. 그래서
1대1 커리스폰던스는 확실하게 찾긴 어려워도 RL과 액티브 인퍼런스는 그런 식의 어떤 퍼지한 관계는 있다. 네, 한 가지, 예, 예, 이게 얘기를 해보죠. 지금 시간이 있는지 예, 모르, 그, 근데 사실 모델 프리에서 가장 중요한 밸류 펑션인데, 밸류 펑션도 모델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 또 반대로, 이 펀더멘탈리 모델 베이스인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그 F든 G든 이걸 계산할 때 필요한 어떤 그, 그런, 계산할 때 필요한 것들이 밸류 펑션에 녹아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또 이게 모델 프리가 정말 모델 프리인지 그것도 모델 베이스로 볼 수 있지 않을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그 또 액티브 인퍼런스 프레임워크로 모델 프리도 설명할 수 있지 않을지 그런 좀 그 생각이 이게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밸류 펑션 네. 그러니까 그 각 텀들의 정의에 대해서 약간 루즐리 음. 이해를 한다면 하면은 그렇게 네, 하는데 네. 이제 RL에 그렇죠. 너무 그렇죠. 강력하게 모델 베이스된 정의가 있으니까 맞아요. 예. 맞아요. 또 이렇게 개념을 깨트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이런 그렇죠. 식의 얘기를 갖고 왔는데 맞아요. 밸류 펑션도 당연히 어떤 관계를 학습하는 거고 그게 다 이제 우리 머릿속에선 시냅틱화 돼 있을 음. 테니까 어, 분명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음. 어쨌든 우리 지금 뭐 제가 봤을 때 액티브 인프런스도 그렇고 RL도 그렇고 모델 베이스드의 가장 강점은 플래닝인 것 음. 같거든요. 근데 이제 밸류 펑션만 가지고 어떤 식으로 플래닝이 가능할지가 잘 음. 모르겠어서 네. 그렇습니다. 어, 두 번째는 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얘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RL 모델 베이스드 RL도 그렇지만 액티브 인퍼런스도 시간이 갈 때마다 항상 each time 모델과 팩터들 이 팩터들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갈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여기서 지금 업데이트하는 음. 각각의 룹마다 업데이트하는 그런 과정과 대칭해서 볼 수 있다. 세 번째가 여기서 이제 액티브 인퍼런스의 어떻게 보면 약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음. 하는데 어떻게 폴리시를 고르는지는 나와 있는데 이 폴리시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좀 부재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폴리시도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액티브 인퍼런스도 어드밴스된 페이퍼들, 그러니까 음. 최근에 나온 페이퍼들 보면 분명히 이 얘기가 나올 텐데 일단 가장 그러니까 대표적인 페이퍼들을 보면은 이 폴리시가 이미 있다고 가정을 하고 가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컴포넌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이게 진짜 실제로 구현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 파이는 정말 어떻게 설정해야 되지? 하는데 reinforcement learning은 그게 아주 철저하게 갖춰진 feasible한 알고리즘인 거에 반해서 액티브 인프런스는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굉장히 노머티브 모델로서의 면인 것 같고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약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약점이 항상 강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뭔가 RL스러운 어떤 컴포넌트를 장착하면 이 폴리시도 또 그러니까 형성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의 설명에서는 부재이다. 어, 강점은 물론 이제 레인포스먼트 러닝도 지금 현재 발달하고 있는 레인포스먼트 러닝은 이런 프리시전에 관련된 텀들이 분명히 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전통적인 RL에서는 어, 이런 메타코그적인 어떤 컴포넌트들이 없는데 반해서 액티브 인프라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또 고인지 기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좋다 생각이 들고 아 요거는 프레임워크 자체가 에피스테믹 러닝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에피스테믹 러닝을 뽑아봐라 그러면 솔직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모든 식들 하나하나가 제가 계속 보여드렸던 그 네 가지 식 있잖아요. 베리에이셔널 프리 에너지와 익스펙티드 프리 에너지 네 가지 식에서 다 유도가 된 식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빌트인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에피스테믹 러닝에 대해서. 이걸 굳이 RL처럼 어떤 익스플로레이션 텀을 따로 달아주지 않아도 여기에 분명히 expected free energy가 있고 또 uncertainty를 낮춰도 순간적으로 낮춰도 C 매트릭스와 매칭되는 이 리워드 프리딕션 에를 늘릴 수만 있으면 순간적으로 uncertain한 상황을 계속 마주할 수 있게끔 만들어짐으로써 에피스테믹 러닝도 근본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좀 RL과 좀 차별성을 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 이제 마지막 점이 사실 RL과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근데 이게 이 현대 RL로 넘어오면서 이게 정말 차이점인가 사실 의심이 되기도 하는데, 일단은 리워드가 매핑이 우리가 끊임없이 주지 않아도 리워드가 이제 옵저베이션화 되어 있고, 하지만 여전히 C가 존재해서 여기서도 누군가가 C를 설정을 해줘야 된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관점의 차이로부터 구별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 C도 리워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얼만큼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관점으로 봤을 땐 얘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고 우리 생존하는 생명체 입장에서 훨씬 더 의미가 풍부하게 해석될 수 있는 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게 제가 봤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RL과의 차이점이고 사실 요즘은 요 액티브 인퍼런스 연구하시는 분들이 RL이랑 계속 연합시키려는 페이퍼를 많이 내셔서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서 정말 RL과 액티브 인퍼런스가 이게 이 톱니바퀴가 어디서 어떻게 맞추고 있는가 이걸 좀 항상 저는 알고 싶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소개를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정말 정리를 근데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왜냐면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이제 네. 교수님 강의를 듣고 이제 RL에 대해서 알고 이걸 다시 보니까 이제 이런 건 좀 틀렸구나. 예전에는 되게 퍼지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이게 다르긴 다른데 뭐가 다를까 도대체. 근데 이제 얘의 약점, 얘의 강점이 뚜렷하게 보이니까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모델로 좀 진입을 하겠습니다. 이미 복잡했는데 더 복잡해지니까 지금 아마 여기서 아마 다 동영상 멈추고 다른 채널로 가실 것 같은 그렇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여태까지의 이 Dynamic Perception with Policy Selection, Flexible Policy Selection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설명하기 전에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그 텀이 딱 여기서 나와요. 뭐냐면 요 윗부분이 이제 Generative Process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상의 어떤 환경에서 에이전트가 이런 expected free energy와 폴리시로 설정해서 환경에 영향을 미쳤을 때 나오게 되는 옵저베이션을 우리가 실제로 받게 되면 우리가 그걸 거꾸로 인퍼런스를 하면서 실제로 D, B, C, A를 다시 세팅하는 이 과정. 그러니까 이게 제너레이티브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쪽은 베이지안 네트워크 리프레젠테이션으로 표시한 거고 여기는 포니 팩터 스타일로 포니 스타일 팩터 그래프로 표현을 했다. 이런 것들이 뭐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제 칼 페이스터는 계속 제너레이티브 프로세스와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계속 아마 강조를 좀 하고 싶어하는 거죠. 이런 그림까지 만드는 걸 보면은 그래서 칼 페이스턴의 2017년 네트워크 뉴로사이언스 페이퍼에 The Graphical Brain이라는 페이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네릭 프로세서와 제네릭 모델이다. 그래서 이 얘기까지 제가 이걸 갖고 왔는데 요거 매칭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결국에는 제가 이거 예전에 설명드렸던 건데 여기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actual cause of sensory input depends on action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여기에 설정하는 것들이 다 이 에이전트가 행할 수 있는 액션의 효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이 액티브 인퍼런스는 어쨌거나 그냥 수동적인 퍼셉추얼 모델이 아니라 내가 액션을 하면서 끊임없이 환경을 바꾸고 그 환경에 바뀐 환경에 의해서 관찰되는 옵저베이션이 계속 달라진다. 그게 이제 인액티브 인터프리테이션이고 그게 스트럭처 레프레젠테이션과 구별이 되는 그 전통적인 베이지안 브레인에서의 관점과 구별되는 그런 해석이다. 이거를 갖고 왔습니다. 그 진짜 펀더멘탈리 교수님이 펀더멘탈리 모델 베이스드라고 했는데 펀더멘탈리 인액티브 네, 인액티비즘이다. 네, 비즘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어떻게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 말했던 애슈비의 그런 good regulator theorem 같은 게 어떻게 임플멘테이션 되면 어떻게 현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정말 맞아요. 총체적인 모델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기까지는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사상의 관점을 이런 식으로 발전시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이게 실제이든 실제가 아니든 노마티브 프레임워크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이 인액티브 인터프리테이션이 액티브 인퍼런스의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네, 생각해요. 펀더멘탈은 예. 요 그림이 정말 중요한 그림인 예, 것 예,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요 그림도 계속 쳐다보다 보면 여기에 굉장히 액티브 인퍼런스의 가치관이 많이 담겨 네, 있다는 예. 걸 볼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것을 넘어서 이제 딥 제너레이티브 모델로 가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방금 전까지 저희가 배웠던 free energy와 expected, variational free energy와 expected free energy가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되고 메시지 패싱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그런 그래프였고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프리딕티브 코딩의 어떤 메커니즘을 따라서 동작해야 사실 액티브 인퍼런스의 그 모든 완벽한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프리딕티브 코딩의 피자도 저는 못 찾겠거든요. 왜냐면 여기 일단 하이라키가 없기 때문에. 근데 칼 프리스턴의 생각은 이미 여기까지 뻗쳐 있었고 실제로는 이러한 시스템에도 어떤 하이라키들이 존재해서 하나 위층에는 또 다른 스테이트 트랜지션이 계속 옮겨가고 있고 그 스테이트 트랜지션으로부터 추론된 어떤 그 시점에 추론된 S가 프리딕션 그러니까 사전 정보로 넘어와서 거기서 다시 아래층에서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걔네들이 계속 옵저베이션을 뿜어내면서 이런 하이라키칼 프로세스를 갖고 있고 그래서 두 번째 타임 포인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또 내려와서 또 시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시간이지만 여기서도 시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그 인트린직 타임 스케일도 여기서 얘기가 생각이 되는 거고 여기서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의 사이클이라면 여기서는 좀 느리게 템포럴 인테그레이션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지금 베이지안 네트워크 리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뿜어내는 방향으로 가지 포니 스타일 팩터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제 이것들이 뒤로 올라가면서 정말 템포럴 인테그레이션 하면서 스테이트를 우리가 추론하는 이런 것들이 이 위에 또 쌓여있다고 상상을 하시면 되고, 이게 정말 숲처럼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생각하면 사실 이제 프리딕티브 코딩으로 구현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프리딕티브 코딩이랑 딱 맞춰서 얘기를 하진 않지만, 이런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도 지금 말씀드린 식으로는 지금 현재 수론한 스테이트과 과거 타임 포인트의 스테이트의 차이였다면, 사실 여기 B가 이제 그냥 여기서의 B뿐만 아니라 요 D가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이라키칼리 내려온 사전 정보가 있고 거기서 스테이트 트랜지션, 스테이트 프레딕션 에러가 계속되니까 이제 프리딕티브 코딩이 새롭다. 아웃컴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전체 이 베이지안 네트워크 리프레젠테이션을 표현한 딥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있고 이제 이게 포니 스타일 팩터로 해서 이제 거꾸로 다시 올라가면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 D가 여기서 합쳐지면서, 이 바텀업과 탑다운의 이 역할이 여기서 딱 매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빌리프 업데이트가 있고, 여기서 이것을 최대화하는 S로 세팅이 되고, 또, expected free energy가 계산이 되고 그 중에 그 expected free energy를 미니마이즈하는 파이로 골라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추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state inference도 하지만 implicit inference 하면서 그 perceptual inference와 또 controlled inference가 여기 다 담겨져 있는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보니까 또 펀더멘탈리 하이어라키컬하다. 정말 그 액티브 인퍼런스는 아까 모델 베이스드 그러니까 제너티브 모델 베이스드 인액티비즘 하이어라키. 근데 사실 그게 RL에 없냐? 조각조각 다 있거든요. 네, 조각조각 다 있죠. 근데 이거를 하나로 통합해서 표현하는 건 액티브 인퍼런스의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저는 이제 저와 교수님 둘 다 그렇지만 RL이랑 이걸 끊임없이 비교하고 이걸 계속 구체화 시켰으면 좋겠거든요. 네. 왜냐면 모르겠어요. 이걸 이제 이런 노마티브 어프로치를 약간 애초에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항상 모든 것들은 실험에서 나와야 되고 에비던스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노머티브 어프로치에 끌리는 사람이고 이런 엄브렐라 텀이 없으면 스터디를 못 하겠고 이랬는데 RL이랑 좀 계속 비교하면서 이게 정말 구현을 정말 음, 시키면은 정말 의미 있는 음.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생각보다 공통점이 더 많은 것 네. 같고, 생각보다 서로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그러니까 면에서 100% 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신기한 것 같아요. 칼 프리스턴도 신기하고 이 라레를 네, 성을 쌓고 있는 무수히 많은 그룹도 너무너무 신기하고 네, 어떻게 이렇게 서로 액티브 인퍼런스 블라인드 서치는 아니지만 어쨌든 구체화 시키려고 하는 음, 노력은 부족하잖아요. RL이 그걸 채워주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 그걸 만나가지고 정말 좋은 어떤 프레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사실 월드 모델이나 저희 마지막에 했던 드리머랑 또 굉장히 통하는 게, 그렇죠. 예,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또 드리머 얘기하니까 드리머에서 언폴딩 되는 게 여기서 이제 네, 언폴딩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걸 보면서 더 어떤 음, 걸 느끼냐면 교수님 RL이 정말 필요한 것만 쏙쏙 빼서 앱스트랙션 네, 잘 시켰구나. 그쵸. 저희 그 바이런 유가 와서 말했던 네. 그 우리가 앱스트랙트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그 컴포넌트를 잘 뽑는 게 과학자의 예, 능력이다. 뭐 예. 이런 그러니까 RL은 말씀을. 그거의 요체인 것 네, 같아요. 네, RL은 좀 약간 할 말이 없게끔 만드는 음, 정말 다 해놨네. 쓸데없는 거 다, 그 군더기는 다 빼고 정말 필요한 것만 네, 딱 만들어서 플래닝을 구현을 하는구나. 음, 그런 것들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하이라키칼 딥 제너레이티브 모델이고, 음, 이제 딥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로 가면 또 그때 말씀드린 음, 스테이블 디퓨전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음, 근데 액티브 인퍼런스에서 딥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퍼셉션 플러스 액션까지 다 합쳐놓은 어떤 시오리 오브 에이전트 측면에서의 그쵸. 어, 이 이론이다. 그 딥, 이게 결국, 그러니까 딥 제너티브 모델로이라는 말로 요약하기에는 좀 그죠? 너무 맞아요. 네, 커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오퍼레이셔널 뎁스, 그러니까 네, 뎁스가 틀린 것 같아요. 칼 프리스턴이 말할 때 딥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퍼셉션과 액션이 떨어질 수, 그러니까 그렇죠. 근본적으로 이넥티비즘이기 네, 때문에 근본적으로. 맞아요. 그 틀 안에서는 이게 딥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맞는데 이제 AI에서는 퍼셉츄얼 모델과 RL이 항상 좀 약간 맞아요. 파랄레가 네, 가니까 거기서 딥 제너레이티브 모델하면 대부분 다 그냥 하이라키가 그쵸, 그쵸. 네, 깊은 그냥 음, 러닝하고 제네레이션만 하는 네, 모델인데 예, 그런 음,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면에서 액티브 인퍼런스의 강점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네, 하고 계속 감탄만 하다가 네. 망한 그런 예, 슬라이드였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설명드린 거예요. 엄청난 얘기를 하고 또 모델들에서 얘기를 해서 지금 이미 약간 이 얘기에 대해서 더 하고 싶지 않으실지도 모를 텐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integration of discrete and continuous active inference인데 이것도 사실 수학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예, 깊게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깊게 또 정의가 틀리니까 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완벽하게 파고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것의 어떤 함의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생각해서 디스크릿과 컨티뉴스 스테이트 인프런스에 함의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생각해서 이걸 갖고 왔고요. 그래서 한 번만 오늘 이번 동영상에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요 슬라이드 요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는데 요 슬라이드가 이전에 제가 베리에이셔널 프리 에너지 얘기하면서 프릭티브 코딩 얘기할 때 갖고 왔던 슬라이드였어요. 근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템포럴 다이나믹스가 빠져 있어요. 여기서는 시간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없는 고려가 없는 그런 모델이었는데 사실 프릭티브 코딩도 이 템포럴 다이나믹을 이미 다 구축을 해놨고 그게 이제 다이나미컬 제너레이티브 모델인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 다이나믹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보여주는 다이나믹이 무엇인가. 그 한마디로 시스템이 어떻게 이볼브 하는가 시간에 따라서 그거는 방금 전에 사실 폼 DP 얘기를 하면서 제가 드린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이 언폴딩 되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스테이트를 인퍼런스하고 액션을 고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뭐 AI로 넘으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다이나미컬 제네레이티브 모델은 그런 류의 다이나믹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다이나믹 시스템을 어떻게 펄시브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지금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 두 번째 얘기고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한 어떤 운동 또는 뭐 어떤 시스템의 움직임을 우리가 트래킹을 할 때도 그냥 매 순간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이 포지션만 코딩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농구를 해서 여기다 골을 넣으려면 모든 이 각도와 이 벨로시티와 이런 어떤 템포럴 데리버티브를 잘 트래킹을 하고 있어야 여기에 딱 집어넣을 수 있고 또 패스를 할 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구현이 돼 있지 않으면 제대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프리딕티브 코딩에서는 또는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에서는 이런 것조차도 이제 코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우리 머릿속에 스테이시 있다면 그 스테이트의 그 템포럴 데리버티브 그러니까 시간 미분된 어떤 그 정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이 총체적으로 프리에너지 프린시플에서는 이제 generalized coordinate로 표현이 돼요. 이 generalized coordinate이 이제 이 물리에서 쓰이는 개념인데 뭐냐면 다이나미컬 시스템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하나의 첫 번째 오더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오더를 높여가면서 하이 오더 데리버티브로 스테이트에 대한 것을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포지션 베리어블의 제너럴라이즈 코디네이트는 그냥 베어 포지션도 있지만 속도, 엑셀러레이션, 저크의 그런 데리버트들이 다 같이 벡터로 코딩이 돼 있어야 좀 더 정확한 시스템 스테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generalized coordinate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코디네이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브레인 스테이트를 하나를 그러니까 농구공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어떤 포지션에 대한 스테이트이 있는가 하면 그것의 벨로시티, 그것의 가속도에 대한 어떤 스테이트도 계속 코딩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스테이트로부터 제너레이트된 센소리가 있는데 그 센소리조차도 사실은 이렇게 그러니까 벨로시티로부터 나온 그 옵저베이션에 대한 데리버티브들도 우리가 계속 머릿속에서 트래킹이 가능해야. 그러니까 사실 이것을 관찰함으로써 이것이 이제 이 뒤에 스테이시 추론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다 프리딕티브 코딩으로 구현이 돼 있고 이제 제가 요식 자체는 막 복잡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결국에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모델링을 하면서 우리가 결국에 하고 싶은 건, 이 LNPO P of ONS, 요 제너레이티브 덴시티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 에너지를 미니마이즈 하는 것들이 우리의 목표이고, 이 프리딕티브 코딩이 이것을 줄이는 것처럼 표현을 한 것처럼 얘네들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가우시안 모델링을 하면서, 이, 라이클리후드와 프라이어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고 얘네들을 곱함으로써 또 이제 이런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고 여기서 프리딕션 에러가 나오고 이것들이 이제 지금 원래 프리딕티브 코딩에서는 하이라키칼리 넘어오는 식들에 의해서 이런 에러들이 계산되는데 여기서 다이나미컬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는 이런 시간 다른 템포럴 스케일에서 계산되는 프리딕션 에러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존재한다는 정도만 아시면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엄청 얘기 많이 했었던 가장 상위 단계의 노이즈는 무엇인가에 대응되는 가장 템포럴리 밑에 있는 애는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도 여기 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하이라키칼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얘기할 때 저는 편집할 때 여기다 붙여드리겠지만 한쪽에서는 하이라키칼리 계속 떨어지는 애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템포럴리 계속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딥 제너레이티브 모델로서 하이라키칼 제너레이티브 모델로서 지금 페이퍼가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액티브 인퍼런스로 넘어오면은 요런 아까 전에 시간에 따라 가지고 이 스테이시 계속 바뀌는 그런 트랜지션이 있는 것에 반해서 여기서는 이제 시간이 한 번 한 번 간다기보다 내가 어떤 포지션에 대한 인코딩을 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벨로시티, 그것에 대한 엑셀러레이션, 하이 오더가 계속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시간축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찰나의 한순간에서 그냥 모델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우리 머릿속에서 물론 이제 아주 짧은 찰나의 시간의 차이는 있겠죠. 왜냐면 내가 이것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추론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이내미컬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이런 식으로 어, 이 브레인 베이지안 네트워크 리프레젠테이션을 표시를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컨티뉴스 스테이트, 그러니까 연속적인 스테이트를 모델링하기 위한 컴포넌트들인 것 같고 이것에 대응되는 포니 스타일 팩터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제가 이걸 다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왜냐면 이걸 다 알 필요도 없고 컨티뉴 스테이트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다이나미컬 제너레이티브 모델로서 이 제너럴라이즈 코디네이트를 코딩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여태까지 액티브 인퍼런스의 그래피컬 모델로 표현하면 이렇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모델은 결국에 그래서 디스크릿과 컨티뉴어스 스테이트를 어떤 식으로 결합시키는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 위쪽은 우리가 여태까지 오늘 계속 얘기했던 디스크릿 스테이트 모델인 것 같고 여기서는 시간의 축에 시간을 따라서 이게 언폴딩 되는 것 같고 그 하나의 스테이트도 사실은 그때의 그 포지션과 그때의 그 벨로시티와 그것들이 밑에서 또 컨티뉴어스 스테이트 모델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은 이 위쪽은 어쨌든 우리 머릿속에 의식 위로 올라와서 하이 오더 에어에서 개념화를 이렇게 분리해서 하고 있는 그런 모델링인 것 같고 우리 꼭 이 의식을 할 수도 있고 의식을 안 할 수도 있고 우리 머릿속 안에서는 계속 이런 컨티뉴어스 스테이트에 대한 모델링이 계속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이 로우 레벨 에어에서 계속 트래킹이 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 보면 저는 제 입장에서 요즘 AI가 계속 디스크릿 폼으로 넘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무슨 물론 그들은 이제 그게 잘 되니까 퀀타이즈드 벡터 뭐 이런 식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그게 잘 돼서 넘어오는 건 맞는데 제가 봤을 때 필수적인 방향일 수밖에 없는 게 고인지 기능을 계속 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디스크릿 폼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 같고 사실은 이 밑에서 정말 아주 정확한 파인 컨트롤 튜닝을 위해서는 이런 식의 컨티뉴 스테이트 모델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릿과 컨티뉴 스테이트 모델도 AI 측에서 요즘 제일 많이 뜨고 있는 디스크릿 스테이트 모델이 그 캡슐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마다 다 이렇게 디스크릿 폼으로 그 전체의 어떤 나의 바디를 트래킹할 때도 나의 암을 따로 떼서 어떤 그래프를 갖고 있고 나의 레그에 대한 약간 다 분리해서 개념화 시키는 것들이 이제 AI에서 벌어지고 있고 물론 컨티뉴 스테이트는 어떤 식으로 모델링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쪽의 모델이 요즘 AI에서 굉장히 핫하다. 그래서 저희가 칼프리스 선생님 얘기할 때도 디스크릿 폼과 컨티뉴스 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예, 우리 랭귀지도 그렇고 우리 컨셉츄얼라이제이션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중요한 생각이 들어서 슬라이드를 준비했고 이번 슬라이드가 마지막이고 예. 아마 다음 또 그거에 연결해서 이제 AI 필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다 지금 2017년 저 논문에서 2017년과 뭐 라이언 그러니까 제가 애초에 그 이번 액티브 인퍼런스 세션을 열면서 라이언 스미스 페이퍼와 저 버클리 페이퍼와 그리고 요 프리스턴 페이퍼 2017년 페이퍼에서 다 나온 거니까 제 설명이 당연히 부족하고 그러니까 디테일을 더 이해하시고 싶은 분은 그 페이퍼들을 읽어보시는데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 2017년 페이퍼에 지금 요 그렇죠. 컨티뉴어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진짜 많은 내용이 저 페이퍼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칼 프리스턴이 1저자거든요. 그래피컬 브레인. 또 그래피컬 브레인이 제가 보면 여러 생각을 통합해서 담은 페이퍼라고 느껴지고 여기에 보면 사실 제가 오늘 넣지 않았는데 레이어 스페시픽 콜텍스 안에서 레이어 스페시픽 커넥티비티가 요게 어떻게 매핑되는가도 다 모델링을 해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조금 너무 아비트럴리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뺐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미 바이올로지컬 플라우스빌리티에 대해서 칼 프리스턴은 생각을 해놓으셨고 칼 프리스턴의 사진을 집어넣지 않았어요. 왜냐면 더 이상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서 집어넣지 않았고
네, 칼 피스터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않나. 왠지 저기 저 세상 사람, 뭔가 어디서 뚝 떨어진 사람 예, 같은. 그게 뭔가 왜 혼자 이걸 다 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똑똑한 진짜 정말 똑똑하신 천재 외계인. 예, 외계인이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외계인 요즘 보면 많은 것 같아요. 네. 칼 피스터 필두로 해서 많은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피터 하빌이나 그런 사람도 다 네. 외계인인 것 같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칼프리스터는 겸손하기까지 하고, 겸손하죠. 네, 예. 저희와도 말을 섞어주시고 대화를 깊이 네. 하고, 네, 뭐 이게 또 다 저희 학생 중에 성우 학생이라는 그 영현 친구가 있어서 학생, 영현 학생도 있었고 그래서 가능했던 일이고, 예, 저희야 뭐 저희야말로 겸손하게 네, 공부를 해야 되는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